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덤프트럭과 경찰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덤프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 덤프트럭이 멈춰서자 뒤쪽에서 달려온 경찰관들이 트럭 주위를 에워싸는데요.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차량들을 치고 심지어 전봇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간이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마약 복용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린 초등학교 교실 안. 내부에 있는 책상과 의자까지 모두 타버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2층 교실에서 불이 나 학생 등 146명이 대피했습니다. 학교는 현재 방학 중이어서 돌봄 교실만 운영 중이었는데요. 이 불로 학생 2명과 학교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교실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청년 가장을 쓰러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오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사고로 뇌출혈을 입었던 남성이 홀어머니를 모신 청년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여성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증이 심해 이에 맞게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성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택가에서 담벼락을 타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 무슨 일일까요? 지난 3일 오전 한 남성이 담벼락 위를 걸어갑니다. 잠시 후 뛰어내린 남성은 골목으로 달려가는데요. 또다시 나타나 담을 넘어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남성은 주택가를 휘젓고 다니던 중에 전깃줄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다가 붙잡혔는데요. 놀랍게도 남성의 주머니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하얀 가루를 입에 넣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국과수에 남성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 소개됐지만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완전히 막 네. 담을 넘고 담벼락 거닐고 그러는데 잡고 봤더니 마약과 주사기가 발견됐다고요. 이 사람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주머니에서 대마하고요, 필로폰 그리고 주사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입에다가 흰 가루를 막 먹으면서 마치 마약인 것처럼 횡설수설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흰 가루는 수면제였어요. 예. 필로폰을 아마 그렇게 한 주먹 쥐어가지고 입에 막 넣었다면 쇼크사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환각에 의한 광란 증세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 일선에서 봤습니다. 속옷만 입고 그 시장 바닥을 쪼댕기면서 자기 머리에 불 붙었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행동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약 복용 여부는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현재 남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검거가 됐는데요. 이 남성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병원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남성에게 심장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추후에 조사를 해서요, 마약 검사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니까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보였는데 다른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청년 가장에 대해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렇죠. 합의했다는 점이 감형의 참작 사유였나요? 맞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7% 뭐 많지 않은 상태로 이 운전하다가 갓길에 있는 피해자 이 가장을 치어서 중상해를 입혔어요. 네. 후유 장애가 상당히 남을 정도로. 그래서 재판부도 이게 맞게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선고, 1심엔 2년 6개월인데 1년을 선고한 이유는 합의가 가장 컸습니다. 피해자 측하고 합의가 됐고 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면서 2년 6개월에서 약간 감형해서 1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갓길에 있던 피해자는 이제 30대 가장이었고 이 운전자는 양형 1심이 부당하다면서 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네. 1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의미의 항소가 아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혐의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었고 1심 진행 당시에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합의가 사실 이런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쉽게 말해서 합의를 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항소의 이유가 양형부당이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항소할 당시에 밝혔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실형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예. 이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음주운전에다가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추격전이 펼쳐졌는데 덤프트럭 운전자가 네, 예. 마약 투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일 그 저녁 6시 30분경에 이 구로동 아마 대림역 주변으로 알고 예, 예. 있는데요. 거기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사람.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25톤 트럭은 예. 그 자체가 위협적인 어떻게 보면 흉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운전을 하다가 서 있는 신호대기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신고가 됐죠. 그래서 경찰이 검문을 하니까 그 검문을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한 25분간에 걸쳐서 뭐 한 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 사람이 도주를 하다가 전봇대에 이제 부딪히면서 정차를 하게 되고요. 예, 예. 경찰들이 이제 현장에서 한 12대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본인 스스로 이 얘기했습니다. 입에서 술 냄새도 나지 않는데 횡설수설했거든요. 예, 예. 경찰이 물어보니까 내 스스로 팔뚝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래서 간이 그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가원으로 지금 이 정밀 감정 의뢰를 보냈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 25톤 트럭을 쫓는 추격전이 펼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